시청자 여러분, 이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허진 대사님, 오늘 용쟁 호투는 러시아 혁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들어서 잘 아는데 또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나 이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뭐 이런 걸 거의 관심도 없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학교 모르죠. 다닐 때는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 소리 무너지고 나서 좀. 예,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성립되는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련의 혁명에 이제 초과되었던 막스주의 혁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회민주당을 이끌어가 탈카우츠키, 에드와르드 바린슈타인 이런 사람, 그다음에 1차 대전을 전후해서 이름을 날린 로자 룩셈부르크라든가 칼 리프크네이트 다 독일 사람들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나면서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중심이 러시아로 축이 바뀌게 된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의 연역을 살펴보니까 러시아에 제일 먼저 사회주의 어떤 서적이 들어온 거는 1869년에 그 미하일 바쿠니라는 사람이 자본론 제1판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883년에 러시아 마크시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가 그 노동자 해방단이라는 걸 만든, 이게 지금 이제 소련 공산당의 기초가 되는데, 그러다 정식으로 이제 1898년에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걸 만든, 이게 지금 이제 소련 공산당의 전신인, 이거하고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하나 있어요. 사회혁명당이라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민주노동당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마크시즘을 러시아에 이식시키기 위한 좌파 정당이었고, 이 사회혁명당은 러시아의 마크시즘이 도입되기 이전에 소위 그 나로드니키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그 농촌세가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지식인들이나 이제 좀 식자층들이 러시아의 농군 사회를 복원시키자, 그다음에 좀 개선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회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러시아식 농활이죠. 그렇죠. 옛날에 버나로드 운동이라고. 버나로드 운동.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레프 톨스토이. 그 사람도 나로드니키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나로드니키에 기초해서 만든 게 사회개혁당으로 만든 게 이제 사회혁명당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케렌스키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막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원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혁명이 발생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했었는데, 서유럽 사회에서 러시아는 가장 낙후된 나라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노동계급의 어떤 의식도 성숙하지 않고 산업화가 그래 되지 않은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과연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셰비키 맨셰비키 논쟁에서 레닌 같은 사람도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짧지만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본 건 러시아 이 제정 러시아가 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거는 자기들도 어렵다고 보고, 어렵다고. 이제 그래서 그 왕정이 무너지고 근데 이 뭐라고 할까, 시민 세력 이런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 약간의 공업화를 거쳐 가지고 노동자 세력이 이제 축적되어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그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시민계급 부르주아지가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 하나의 이제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게 하나 이제 근대화의 모체가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시민 사회라는 게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죠. 워낙 낙후된 전지군주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논쟁에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한 사람의 등한 그 언급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러시아 혁명기 때 그 베라 자수리츠라는 여성 그 혁명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나키스였다가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행동을 보면은 러시아군 장성을 총으로 저기에 쏴 죽인 그런 테러 경력까지. 근데 이 사람이 1882년에 자본론 제2판을 번역을 합니다. 러시아. 그래서 그때 마르크스와 이제 교감을 얻어서 여러 가지 편지 교환도 하고 왔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아주 낙후된 이제 정근된 러시아인데 여기에서 과연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마르크스가 답을 하죠. 지금 상황에서 너희가 볼시비키 혁명을 통해서 성공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회는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런 국가가 아닐 거다라는 답을 합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어떤 사회학적 상상력을 만개시키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되는데, 결국 마르크스는 아마 너가 혁명 성공하였지만 내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암시를 한 부분이죠. 서신 교환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 서신에 마르크스가 언급한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게 독이 됐다고나 할까요? 결국 소련의 혁명에서는 성공합니다만 그 후에 계속 갈치적으로 가다가 70년 만에 나중에 91년에 이제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봉건진 왕정 시대 때도 네. 동유럽이 서유럽보다 훨씬 뒤처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서유럽에서는 근대 국가가 생기고 예. 또 의회가 생기고 이럴 네. 때 동유럽은 왕정이 네. 유지가 되고 예. 근데 그 동유럽보다도 더 동쪽에 있던 더 러시아가 낙후되죠. 예, 예. 더 낙후됐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그 무너지는 부분은 제적 러시아가 무너진 자리를 대처한 게 이게 저 사회주의 혁명이었다라는 예. 게 이게 좀 의아스러운 준비되지 않은 혁명이고 맞습니다. 또 솔직히 예. 맞지 예. 않는 혁명이기 예. 때문에 그 지금 준비되지 않은 혁명이라는 게 그냥 가장 정확한 표현 네. 같은데 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러시아의 후진 사회 물론 이 후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1차 대전 그 직전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계기들은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1895년을 기점으로 해서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가 연간 5%의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네. 그때 그 낙후된 나라가 이제 워낙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뭐 주철이라든가 석유 생산 같은 경우는 2배로 이제 이전 시기에 비해서 양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미국이 아니고 세계 곡물 수출의 제1대국은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가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었었는데 전제 왕정도 상당히 공고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게 이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거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드러났어요. 그 일본하고의 네. 이제 싸움에서 네. 일본이 이제 거의 뭐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발틱 함대. 다 이렇게 괴멸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거의 함대 자체를 그냥 모조리 다 수장시켜가지고 네. 아마 일본은 100년 내지 1000년 동안 이걸 아마 자기들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다. 네. 동양이 처음으로 근대식 함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부순 거니까. 그래서 이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망신을 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빵과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노동자 농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기우는데 1905년에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피해 인류월 사건이라는 거죠. 네. 군대가 시위하는 노동자를 향해서 이 총을 발포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험하게졌는데 1905년에 일단 그 당시에 마지막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 2세가 형식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05년 10월 달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10월 선언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낙후된 러시아 사회를 갖다 개혁하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결국에는 기득권의 권익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반동적인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걸 이끌은 그 스톨리핀 총리가 이끈 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반동 정책에 불과했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니콜라 2세가 만드는 소위 말해서 개혁 정책이 그 당시 사회의 모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그 틈을 이제 볼셰비키들이 파고들게. 예. 그래서 참 저 1800년대 중반 이후에 러시아에서 네. 뭐 청년 장교들이나 일부 떠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지도들 뭐 데카브리스트라든지 예, 그런 게 있었죠. 또 아나키스트도 사실 러시아에서 맞습니다. 처음으로 생겨났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라스푸틴도 그 또 청년 아, 장교들이 예. 제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어떻게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귀족이나 또 부르주아 세력 내부에서 개혁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프랑스 혁명 후에 네.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걸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됐는가 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 귀족들도 곳곳에 분산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그 구심점을 형성하기가 어려워. 볼세비키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역으로 잘 악용을 해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최대한 이 활용을 해서 이 볼세비키들이 그 처음에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음에도 이 적백 내전에서 네. 승리하게 되진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요. 그렇죠. 처음에는 소수파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볼셰비키, 맨셰비키 이 용어가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러시아 원어대로 하자면 볼셰비키는 다수파고 다수파, 네. 맨셰비키는 이제 소수파가 되었는데 이 계기가 됐던 거는 사실은 1903년에 자기들 그 회의에서 예컨대 혁명의 방법론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그때 이제 레닌이 주도하는 볼셰비키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지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기근, 이런 사회적 위기를 갖다 계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맨셰비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지도라고 합해서 어떤 연립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노동자 의식이 성숙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최후의 일격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가한다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로 그 회의에서는 볼셰비키가 다수였어요. 실제 투표에서 득표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맨셰비키가 사실은 다수였어요. 대부분의 그 러시아 소위 말해서 그 저층 서민들이 그 혁명 아주 과격파들 몰시키보다는 좀 더 이게 다정다감하고 좀 느슨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농민들이나 그런 못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맨셰비키에 더 많은 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처음 초창기에 아예 다수는 볼셰비키, 맨셰비키는 소수파가 됐었는데 실제
1917년 10월 혁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볼셰비키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러시아의 1차 대전 참전과 네. 또 그 전쟁의 진행 양상이 네. 별로 이제 러시아한테 좋지 않게 맞습니다. 돌아갔다. 예. 이런 부분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의 발생, 2월 혁명이 발생하는 직접 계기가 된 게 1차 대전인데 네. 그 2차제가 러시아 왕조가 얼마나 허술했냐면 자기들은 뭐 금방 베를린으로 진격해서 독일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던데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그 당시에 군대가 훈련이 때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915년에 그 유명한 탄덴베르크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불과 10만의 독일군이 20만의 러시아군을 아작을 내거든요. 전사자만 12만 5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승리를 이끈 대승을 이끈 독일군 사령관이 나중에 대통령이 힌덴부르크입니다. 예, 그 히틀러한테 총리 자리를 주는. 그다음에 그 밑에 참모장이 루텐도르프라고 나중에 그 히틀러하고 비어헐 폭동 때 같이 가담하는 그 군부의 장성이 돼. 그래서 이런 여러 전투에서 계속 러시아가 깨집니다. 깨지다 보니까 점점점 전쟁에 지다 보니까 이게 뭐 체제의 어떤 그 불만들이 관리라는 게 형편없고 그런 틈에 이제 좌익분자들이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내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계기들을 포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쁘게 얘기하면 볼셰비키들은 전쟁을 지게 만들라고 전쟁을 이기면은 부르주아지나 전제 왕조의 보통성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데 전쟁이 지게 되면 자기들의 그 불만을 틈타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군대라는 게 굉장히 집약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포섭할 수 있는 또 불만이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 볼셰비키가 러시아 군대에 결정적 곳곳에 숨어들었죠. 숨어들어서 예. 많이 이걸 확보를 했다가 독일 러시아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또 뭐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뭐 추운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혁명의 조건이 성숙된 소장님 그 기억나십니까? 65년인가요? 의사 지바고에 보면은 그 1차 대전 상황이 되는데 거기 러시아 귀족 출신 장교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참호해서 러시아 군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니 나가라. 벌써 그때부터 이 빈부 갈등, 귀족과 뭐 노동자의 관계 뭐 엄청나게 사회 불만이 그런 게 전선에서조차도 그렇죠.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좌익분자 하나가 동무들 앞으로 그러니까 따라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참호 속의 볼셰비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참호 러시아 그 군인들 곳곳에 그런 이제 적색 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이제 패전으로 이끄는 그런 의도적인 운동을 하게 돼. 그게 이제 나중에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 2월 혁명하고 그 다음에 있을 10월 혁명. 요거 말씀드려야 돼. 그걸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 러시아는 그 당시에 서방 국가들이 되게 그레고리역을 달력을 썼는데 이 러시아는 율리우스역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좀 다르죠. 한 달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들이 10월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혁명. 그 앞에 있었던 2월 혁명은 3월 혁명. 3월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어감이 11월 혁명보다는 10월 혁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2월 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2월 혁명이 터졌을 때 가장 놀란 건 레닌 자신이 물론 이 혁명의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왔었는데 이게 1917년 2월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5일, 27일 속에서 연이어서 폭동이 터지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도수의 어떤 그 적색분자들이 혁명을 획책했다기보다는 정말 수백 년간 싸웠던 러시아 민중들의 그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런 그대로 군중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정말 역사는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이 2월 혁명을 일단은 이거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열린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임시정부가 서렸는데 이거는 그 임시국회하고 그다음에 소비에트는 노동자 평의회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국가기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요거는 소위 말해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부르주아 혁명, 시민혁명이 성공했다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의 이제 계기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그 이제 이 전쟁 와중에서 이제 그 전쟁에 패전이 거듭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불만을 품었던 군부를 중심으로 사실상 시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들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2월 혁명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또 이 파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뭡니까 지금 상트 페트로브르크 그때는 페트로그라드라고 그랬죠. 페트로그라드였죠. 그때는 거기서 이제 파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진압에 동원된 병사들이 이제 또 혁명편에 가담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상으로
이 금방 무너지는 부분을 보면서 네. 러시아의 재정이 거의 그냥 이 유리성처럼 그냥 허약한 체제로 유지되어 있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러시아 제국인데 예. 이 사건 보면 1년이 9개월밖에 안 되는 이 격변기 동안에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지배 체제가 붕괴를 예, 겪게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2월 혁명이 성공하자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란 말은 나오지도 예, 않았습니다. 예, 예. 그때 군중들이 이제 외쳤던 거는 빵과 자유, 예. 그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전쟁의 발을 끝내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예. 틈을 이제 레닌이 파고들죠. 근데 사실은 2월 혁명이 터졌을 때 예. 볼셰비키나 또는 맨셰비키의 주된 예. 인물들은 전부 외국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자기들이 뭐 혁명을 앞장서서 그렇죠. 계속 그 전에 이제 시위에 전부 탄압을 받고 실패할 있었으니까. 때는 예. 들어가서 예. 이제 시위를 주도해서 예. 같이 이렇게 앞으로 걸게 하다가 예. 그때 뭐 총을 쏘고 예, 하니까 예, 예. 또 도망가 버리고 1905년 이후에 네. 이제 국외로 나와가지고 네. 망명 활동을 하다가 근데 1917년 2월 혁명이 터졌을 당시에는 맨셰비키 수장이 이제 마르토프, 그다음에 볼셰비키 수장 레닌은 스위스 쭈리히에 있었고요. 트로츠키는 또 뉴욕에 있었어.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 사람들 다 들어오게 되죠. 2월 혁명이 성공하니까 들어와가지고는 과연 그러면 이 부르주아 연립 내각을 계속 유지할 거냐, 예.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이제 공산당들이 굉장히 격한 예.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게 레닌이 소위 말해서 4월 태제랑 4월 3일 날 그 독일하고 스웨덴 국경을 거쳐서 레닌이 러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트로그라드에. 그때 뭐 열차에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죠. 예. 그때 4월 태제가 이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10경에 달한 여러 가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몇 가지 그 논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가장 하나 추격된 게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 그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지와 연립 내각에 의한 어떤 행정기구의 유지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혁파해야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도 굉장히 당황해왔는데 결국에는 레닌의 이 어떤 카리스마로 이 4월 태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뭐 자기 퇴위하겠다 네.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 동생이 받아니까 동생이 안 받겠다 이러면서 그냥 손쉽게 재정이 폐위돼 버리는 양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적병 내전이 벌어졌을 때 네. 백군의 세력이 예.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외국에서도 관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있었죠. 이제 귀족들 예. 장군들 장군들 이런 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의 규모의 특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모스크바나 페트로그라드라는 예. 이런 도시에서 예. 벌어져서 그것이 뭐 혁명이고 이랬지 예. 실제로 전체 러시아의 곳곳에서는 예. 다른 성격들이 있으면서 그냥 눈여겨 지켜봤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니콜라이 인심을 워낙 읽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인기도 없고 그다음에 유사 입헌 군주들 하면서 되게 이제 민중들한테 별로 정치가 없는 예. 인기가 없는 정치가들을 입각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 개판인 군대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내전에서 이겼는가? 실제 처음 초창기에는 외국 군대한테 엄청 당한 것 같습니다. 외국 간섭. 그다음에 일본도 출동했고 미국도 그렇죠. 출동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러시아 내에서 이제 그 적색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 거기 보면 뭐 콜차크라든가 뭐 이우데니치 이런 장군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백군을 백군을 만들 행사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냐면은 소비에트 군대가 공산당 군대가 지금 자기들 장교를 투표로 뽑아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는 족족 다 깨졌는데 그때 트로츠키가 나와가지고 지금의 적군 레다미 했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러시아 제국 군대 있었지만 군사적 경험이 있는 장교들 다시 부르게 됩니다. 설득을 하고 이제 예. 그들에게 끌어들였죠. 장군들, 장교들. 트로츠키 나도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또 골수 좌파들이 뭐 그 당시 우리 대개모 같은 애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거 안 된다. 러시아 황실에 충성해 내들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대갈 호통을 칩니다. 트로츠키가. 전쟁 경험이 있는 놈들이 전투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적군을 만드는데 사실은 트로츠키 자신은 군사적 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이 어떤 행정 능력, 선동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적군을 제대로 조직해서 장기간을 거친 내전 끝에 결국에는 백군을 이기게 됐죠. 자, 그 전에 이제 그 맨스키 그 정권이 네. 인민정부가 이제 볼스비키한테 뒤집어지는 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사실 맨스비키 정부에는 러시아의 군대나 네. 그 경찰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뭐 거기에 그대로 네.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이때가 혼란스러웠는데 예. 노동자분 노동자대로 예.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그 뭐 약탈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감옥에서 나온 죄수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두들겨 예. 패고 예. 군인은 장교를 사살하고 예. 그냥 엉망진창이었어. 예. 농노들은 들고 올라서 지주들을 때려잡고 예. 이런 혼란이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 볼셰비키도 동요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예. 공장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장지들 점령했을 때 볼셰비키는 다 반대를 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업의 국유화다라고 했더니 노동자들 아니고 우리가 피땀 흘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공장을 쟁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걸 국가에 내주냐라고 하니까 볼셰비키가 돌았습니다. 아 좋다. 공장 평의는 너가 그대로 유지를 하라. 이러면서 그 다수의 공장 노동자를 볼셰비키 편을 끌어들이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10월 혁명, 그러니까 2월 혁명이 끝나고 나는데 10월 혁명으로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7월이라는 게 있어요. 7월에 이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공화정을 계속 이끌어 가던 사람이 굉장히 이게 그 내각이 위험하니까 군대를 끌어들이는데 군대 코르닐로프라는 장군이 이걸 쿠데타를 도모를 합니다. 그러다 이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죠. 군대가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당내에 열린 내각내 우파들을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좌파가 득세하는 그런 계기로. 자, 근데 그때 맨스비키 정부가 만약에 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겠다 하고 독일한테 휴전을 선언해 버리고 일방적인 이제 내치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그게 큰 실수였죠. 그게 가장 큰 패배 원인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다수 민중들은 어차피 전쟁해봐야 독일 못 이기는데 빨리 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공통적인 특성이 뭔가 장개석도 전쟁을 계속하다가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모택동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장개석이 소모되기를 민중의 비난을 받기를 원하면 지 세력만 넓혔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맨스비키 정부가 독일하고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면서 볼세비키는 자기 세력을 내부에서 뒤에서 확대했다가 어느 날 뒤집어 거의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외부화 계속하는 거 이게 굉장히 취약한. 그래서 일단 맨셰비키는 이제 그게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계속 러시아라는 소위 말해서 그 국가에 종속되어 있던 그런 개념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회 애국주의라는 걸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독일군 나서 러시아의 국토는 지켜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점에서는 레닌의 볼셰비키들을 훨씬 더 영리했던. 민중들은 설사 전쟁이 지더라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독일의 프롤레타리아도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 군부가 워낙 우익 성향이 강해서 러시아 같은 그렇든 뭐 군대가 와해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독일은 패전을 하고도 군부의 묵은 위층이 맞습니다. 복수의 날을 꿈꾸면서 그렇죠. 배신으로 공산당의 배신으로 1차 대전에 우리가 지지 않은 패배한 것처럼 됐고. 그렇죠. 그게 이제 칼, 등기에 칼, 그리고 뭐 황제를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전투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암살도 하고. 오히려 1차 대전 직후에 독일 군대는 점점 더 극우와 우경화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사회와 그러지 못한 이 사회 부분에서 국가적인 정체성이 러시아에는 굉장히 약했다. 그렇죠. 그러면 근대 국가로서였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1917년이 이게 지금 그 20세기 한 100년 동안 계속 지배하는 거대한 사건인데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2월 혁명은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근대 사회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사회 구성을 갖다가 주도하는 그런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그건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이 짧은 시기 동안에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안 되죠. 외부에서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계속 지는 전투를 하니까 이 체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러시아 10월 혁명이 달성되는데 하나 놀라운 거는 죽은 사람은 2월 혁명 때 더 많았습니다. 이 1년 동안 사실은 러시아에 1000만 명이 죽는데 볼셰비키들이 그 페트로그라드에 겨울군을 습격하고 해가지고 그 내각 수반 뭐 케렌스키를 쫓아내고 하는 그때 보면 별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나 그 당시에 연립 정권이 이건 뭐 하냐 어떻게 되냐 어리둥절한 시기에 그냥 볼셰비키들 치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러시아 10월 혁명은 극히 소수의 볼셰비키들이 이끄는 쿠데타지 이건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 그래서 그 볼셰비키는 그야말로 이 권력을 탈취하는 아주 그냥 집중된 일종의 좀 강도 집단 같은 것이었는데 사실 레닌도 이거 보면 낡은 달처럼 망명해가지고 있고 이러다가 그냥 이제 혁명이 저절로 일어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권력 탈취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맨셰비키의 그 중심 인물이었던 마르토프가 처음에 레닌을 만났을 때 별로 확신에 찬 이데올로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을 했거든요. 이건 보통 동네 건달 같은데 근데 대개 보면 그 지식인들이나 혁명 분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기에 혼란의 혼돈을 겪고 있을 때 4월 태제 같은 걸 던지면서 지금이 사회주의 폭력 혁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이걸 제대로 파악했던 거는 레닌의 유일한 트로스. 그런데 이제 이 레닌이 이제 10월 혁명을 일으켜서 사실 10월 혁명이라
전쟁이라는 거는 뭐 크게 이렇게 뭐 피도 안 흘리고 쉽게 먹어버리지 어느 날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냥 예,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그저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 독일한테는 사실상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1918년 예. 3월 3일에 이제 체결되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심지어 인구의 26%에 해당한 인구에 해당한 사는 그 러시아 땅을 독일한테 양도하고 그러니까 동유럽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역의 상당수를 독일한테 예.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고 철과 석유 생산의 75% 자원을 다 뺏기게 된 정말 치욕적인 그런 조약인데 문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독일이 전쟁이 져버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버립니다. 다시 무효가 되버리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쨌든 러시아라는 부분에서 권력 탈취가 목적이지 뭐 그건 나중에 문제다. 네. 땅이 회복이나 전쟁은 이런 부분으로 목적에 집중했던. 그래서 일부 볼셰비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 러시아 혁명 1917년 2월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민중 혁명이었고 10월 혁명은 사실은 2월 혁명에 배반하는 혁명이에요. 예. 근데 지금의 이제 러시아 공산당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2월 혁명은 단지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불과했고 볼셰비키들의 혁명이 러시아 10월 혁명이 진정한 혁명이다. 그게 이제 러시아 지금까지 내려온 러시아 프로파간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이 체제 자체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지리밀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10월 혁명이 2월 혁명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보는 식자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예. 자, 그래서 그 아주 손쉽게 이제 10월 혁명으로 먹어버리고 이제 지금 이게 사실 뭐 1907년에 벌어졌으니까 네. 한 100년이 넘은 네, 100년이 훨씬 되어버리죠. 넘었죠. 예. 자, 그 10월 혁명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좀 이야기했는데요. 2부에서 또 그 이후에 이야기나 미진한 이야기를 좀 따로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